이 기초학립기 심의 18조로 대표됩니다. 심의 18조는 첫째, 나육특품이, 그러니까 유교사상 채택, 유교를 국가 이념, 정치사상으로 그런다고 그랬지. 두 번째, 호족을 죽이자. 이래서 이는 권력을 중앙으로, 중앙집권화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나온 게 최초로 지방관 파견하는 12목. 그리고 세 번째, 왕에 대한 독재를 막자. 임금이 잘못할 경우 대들고 바른 말을 해서 대간제도 운영. 이랬어. 그리고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초기 현상, 조선 초기 현상과 관련된 자주적 문화의식 강조, 옷 입는 것까지 중국제 입을 필요는 없다. 이게 심의 18조의 핵심이다. 자, 이걸 배경으로 첫째, 중앙정치. 중앙집권을 통한 그 중앙정치에서 중요한 게 첫째, 합의제. 식목도감, 도병마사. 그리고 두 번째, 대간제도. 대들고 바른 말을. 어디가? 대성이라고 그래서 어사대와 중서문화성 낭사. 그래서 이건 제추. 중서문화성 제부하고 중추원의 춤이라고 그런다고. 다음 지방제도. 한 시간 내내 떠든 얘기가 이거요. 설명하는 건 오래 걸려도 정리하는 건 잠깐이야. 지방제도. 이건 첫째 순서. 첫째 고려 태조. 지방자치 인정. 관리 파견을 못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성종 때 최초로 12군데만 지방관 파견했다고. 그리고 11세기 초 현종 때 지방제도 완성. 그리고 100년 뒤인 12세기 예종 때 간무 파견. 이 순서. 그러면서 고려 지방제도의 약간 수준은 떨어지지만 고려는 일반 행정구역하고 즉 5도 일반 백성 사는데 이민족 침입이 잦으니까 군사특별행정구역이 있다. 양계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는 독특한 점이 있어. 그리고 아직 설명을 안 한 군사제도 그리고 과거제도 이렇다고. 이거 제도사인데 한 시간 동안 떠든 게 이거예요. 자, 군역 군사제도인데 군사 복무에 따른 역 노동력 제공. 역이란 힘쓴다 했듯이야. 노동력 얘기야. 군역제도는 없어. 고려는 제도가 덜 발달해서 조선이 있는데 고려는 없어. 그냥 고려는 군역 대상자 군인 호적에 오르지 못한 군인을 호적에 올랐다는 것은 직업군이 했다는 얘기야. 예?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 이걸 장정인 남자, 정남이라고 해. 군사복무 대상자, 정남. 자, 이 고려, 이 군사제도 중요한 건 중앙군, 수도 서울을 지키는 군인들, 중앙군. 그 중앙군 부대가 2군육이라는 거예요. 2군이라는 게 있고 6기가 있어. 2군은 응양군, 용호군이라는 부대인데 왕의 친위 부대다. 이거 무슨 소리냐? 청와대 지킨다, 이 소리야. 현재 청와대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 현재 청와대 외곽을 방어하는 게 외곽을 방어하는 지금은 제1경비단, 제2경비단 이라는데 옛날은 30경비단, 31경비단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1경비단, 제2경비단, 제1경비단이 응양군, 제2경비단이 용호군. 지금으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청와대 지키는 애들 이 소리야. 그리고 6위 수도 서울의 중요 시설물과 국경 지방의 중요 시설물을 지키는 6개 부대. 이걸 합쳐서 2군육이라고 그래. 2군육이. 주로 시험 내면 2군육이야. 왜? 2군육이는 첫째, 거기 밑줄 쳐놨잖아. 직업군인이야. 군인이 직업이야. 군인이. 의무가 아니고 군인이 직업인 사람들이야. 예? 국가로부터 군인전식과 군인전을 지급받아. 그런데 이 군인전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려면 이 직업이 계승돼야 돼. 아버지가 중앙군인이다. 그럼 자식도 중앙군인을 해야 돼. 그래야 군인전이라는 땅이 세습이 돼요. 그런 독특한 전제 조건이 있어. 네. 그래서 이 주로 시험 내면 이 한반도에 중앙군, 지방군 체제가 5개가 있는데 고려 중앙군, 지방군을 주로 시험 내. 자, 고려 중앙군 2군육이라 하면서 직업군인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군인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는다. 이게 세습되려면 직업이 세습돼야 된다는 점. 아버지 아들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 자, 그런데 거기에 그 2군 6위 안에
의무병이 있어. 일반 병사들. 그러니까 저 중앙군 하는 애들은 일종의 부사관 이런 애들인 거야. 직업군인들. 그리고 의무병이 있어. 거기 보시면 2 중앙군에 3 보승군 하는 거 있지. 이건 의무병이야. 보승군은 일반 보병. 그리고 정용군이라고 해서 이건 기마병, 말 가진 놈들. 말을 소유한 자들. 크게 안 중요해. 이거 그냥 일단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 그런 다음 지방군. 지방군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라는 나라가 일반 행정구역 5도가 있고 군사특별구역 양개가 있다 이랬잖아. 그래서 5도라는 데 지방군은 주연군이, 주연에 있는 군인, 주연군. 성종임금 이래로 사도가 파견된 데를 주현이라고 그래. 사도가 파견된 데를 주군 이래. 주군 혹은 주현 이래. 사도가 파견 안 된 군은 속군, 사도가 파견 안 된 현은 속현 이러는 거야. 군보다는 현이 작은 거야. 여기는 주현. 이 주현군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고려 초창기에 태, 해, 정, 광 임금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여기 왕귀난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복 동생인 왕자효가 호족 사병을 전부 몰수에다가 거란 대비 특별군대를 편성했다. 빛난 군대다 해서 광군 이런다고 그랬지. 이 광군이 주연군으로 바뀐 거야. 성종 때 광군을 주연군으로 성종 때 바꾼 거야. 이게 원래는 광군이었었어요. 거란 대비군. 그리고 군사특별행정구역은 국가가 백성들한테 함경도 너희 평안도에서 살아라 이러는 거야. 그 대신 먹고 살 거 해줄게. 직업군이 아닌데 먹고 살 거 해줄게. 그러니까 월급 주는 건 아니고 국가 땅을 줘요. 경작권만. 이 땅 농사져서 먹고 살아.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야. 경작권만 줬다고 그래. 팔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군대, 이 군대를 뭐라고 그러냐? 군사 진지에 주둔에 있다 해서 주진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파령한 직업군인은 도령이라는 사람이 지휘통솔을 해요. 예?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 5도의 군인은 의무병은 주연군. 그리고 양계 지역의 군인은 군사 진지에 주둔해 있다 해서 주진군 이런다고. 좀 질은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래. 자, 그러면서 하단에 특수군. 특수군은 거란대비군, 광군, 여진대비군, 윤관으로 유명한 별무반, 몽골에 대항하는 군대, 삼별초. 그래, 이렇게 구분하면 돼. 거란, 광군, 여진, 별무반, 몽골, 삼별초. 이런 거야. 그리고 끝에 보시면 연호군 하는 게 있는데, 연호군은 별거 없어.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돼. 연호라는 단어가 원래 뭐냐면, 호가 지포자야, 집이야. 근데 연이 뭐냐? 연기난, 굴뚝 얘기하는 거야, 굴뚝. 저녁에 밥 해 먹으려고 불을 떼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연기 나는 집,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연호라는 게 뭐냐? 백성이 사는 집, 이런 단어야. 연호라는 단어 뜻이. 그래서 연호군이라는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제도 얘기야. 일시적으로 잠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어. 거란대비군, 광군, 여진대비군, 별무반, 몽골과 관련된 군대, 삼별초.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관리등용제도. 관리등용제도는 역사학자들도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자료가 별로 없거든. 고려가 자료가 별로 없어서 주변 국가 자료를 이걸 참고로 해서 해석하는데 해석이 여러 가지로 막 중구난방이야. 아직 교통정리가 다 안 된 상태라 요 제도가 시험 내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험을 안 낼 만한 건 별 설명을 내가 안 할 거야. 괜히 떠들어봐야 머리만 아프지 뭐. 여하튼 4대 임금 고려 광종임금 때 최초로 시험 보는 제도, 과거제가 마련되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시험은 지방시험 1단계가 그걸 상공 혹은 향촌에서 보는 시험이다 해서 향공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1단계 시험이고 2단계 시험이 국자감에서 보는 국자감 시험. 그리고 3단계가 최종 단계가 예부라는 건 지금 교육부가 관리하는 시험, 예부시. 조선으로 따지면 예조. 또 현재 교육부. 그리고 3단계를 운영을 했다. 그 소리고.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그리고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제가 전에 3년 그럼 무조건 자묘오유 이랬지.
자, 쥐띠에, 묘, 토끼띠에 이런 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는 2년에 한 번 꼴 봤어. 그러니까 원칙과 실제가 약간 차이가 있지. 고려가 아직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이런 거야. 조선은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고려는 3년에 한 번씩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 중국제도 모방한 거야. 실제는 2년에 한 번 꼴 봤다. 자, 그런데 그 과거 중에 문신 관리를 뽑는 문과, 귀족과 높은 향리, 호장 보장은 높은 향리라고 하는데 상위 향리 자식들이 대체로 응시한다. 합격하면 붉은 비단에다 합격증을 써줬기 때문에 홍패라 부른다. 그 문과 시험 안에는 제술업, 명경업, 즉 제술과 명경과 제술업 시험이 있고 명경업 시험이 있다. 제술업은 술, 뭐뭐하다라는 동사야. 모두 제자, 모든 걸 논하라. 논술시험이야, 논술시험. 합격하면 선비가 되었다 하는데 진사라는 호칭을 줘. 이걸 조선이 그대로 갖다 쓰잖아. 예? 그리고 또한 명경업이라는 시험이 있다. 이건 6.25 경전여행거 암기력 테스트하는 거야. 먼저 태어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외웠겠지 뭐.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 해서 생원이라는 호칭을 줘. 조선에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조선에도. 자, 그리고 무과는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고려는 무과라는 무신 뽑는, 장교 뽑는 거, 무신 뽑는 과거 있냐? 없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냥 없다. 그러면 돼. 일부가 있긴 있었는데 없다 그래도 상관없어. 예? 그리고 기술직접인 차법. 이건 기술직접이야. 기술직접. 이건 나중에 조선조에서 다시 설명할게. 이 과거는 조선조에 모아놓은 게 있어. 자, 그런데 고려 과거제도에서 필기역할 게 하나가 있어. 필기역. 조선에 없는 아주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 고려의 시험 감독관, 시험 볼 때 시험 감독관을 지공거라고 그래요. 지공거라고 그러는데 이 시험 감독관이야. 그러면 합격자를 발표할 거 아니야. 그럼 합격자는 원래 문과 과목은 3년에 한 번씩 33명을 뽑게끔 돼 있어. 고려는 이게 잘 안 지켜졌지만 여하튼 33명이 합격자야. 그럼 이 합격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하생이 되는 거야. 문하생, 즉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 그리고 지공거가 스승이 되는 거야. 스승. 그래서 얘를 앉아있는 주인에서 좌주라고 그래. 그리고 합격자는 문하생에서 문생. 그래서 좌주 문생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 감독관이 스승이 되고 스승사자. 합격자가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제관계를 형성을 해. 이게 고려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야. 조선에는 이런 제도 없어요. 조선에는. 그래서 좌주 문생제라는 건 사제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 내가 시험 감독관에서 지공거. 그런데 나 때 33명을 뽑았어. 그런데 과장 승진 후보에 3명이 올라왔어. 근데 그 중에 1명이 내가 감독관 하던 시절에 뽑힌 애야. 그럼 기왕이면 누구 뽑겠어? 내가 감독관 했던 애 뽑지. 이게 인간이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합격생 입장에서 뭐라고? 그럼 나도 시험 감독관처럼 국무총리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문화시중.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왕이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 누구? 감독관의 딸하고 혼인하는 거지. 그럼 좀 빨리 사회되면 빨리 승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문벌 귀족사 형성에 영향을 줘요. 자, 이 좌주문생제는 뭘 가져오냐? 문벌 귀족사의 형성에 영향이야. 그걸 빼서 그렇게 써. 좌주문생제에다가. 거기 사제관계 형성 뒤에다가 문벌 귀족사의 형성에 영향. 고려사회가 문벌 귀족사회가 되는데 크게 영향을 줘요. 좌주문생제가.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고려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고려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11세기 전성기 문종이라는 사람 때 국무총리를 역임한 최충이라는 인물이야. 해주 최씨인데 이 최충이라는 사람은 시험 감독관 지공거를 2번 했어요. 11세기 초 현종 정종 때 했어. 시험 감독관은. 그리고 태자 스승을 했어. 이 사람은. 시험 감독관을 하고 태자 스승을 하고 본인은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고 그 얘가 현직 공무원하는 도중에 사설기숙 입시학원을 운영을 해. 그러니까 공무원이 돈벌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대박으로 몰리는 거야. 이게 유명한 나중에 구제학당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설기숙 입시학원이 서울 시내 12개가 생기게 되는 뿌리를 만드는 사람이 최충이야. 그게. 그래서 얘가 또 자식도 엄청나게 많이 낳아. 아들이 9명이나 있다.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낳았고 얘 외증손자가 손자의 손자 외증손자가 이자겸이에요. 얘 외증손자가. 그러니까 최충이하고 관련이 있어. 이자겸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이 고려를 가장 대표하는 가문이 황해도 해주채씨 최충이에요. 그게 고려 대표적인 가문이야. 그래서 아까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게 문벌귀족이라고 그랬죠.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게 권문세족이라고 그랬죠. 문벌귀족, 권문세족에 다 들어가는 집안이 있어. 그게 누구냐? 최충이 집안이야. 해주채씨. 나중에 보시면 그래. 그게 고려를 대표하는 집안이야. 그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뿌리가 이 교육과거 제도 때문에 나온 거야. 최씨반이 커진 게 최충이 과거 시험 감독관이 되면서 세력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연이 깔려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관리제도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거 하나만 알면 돼. 좌주문생제. 이건 고려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문벌 귀족사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 얘기야. 좌주문생제. 조선에는 없는 제도야, 이 제도가. 자, 이게 제도사 끝이야. 그런 다음, 이 완벽한 구사를 쓴 친구가 본인 수업 편하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납득이 안 가. 물어봐도 그냥 편해서요 그러던데 앞에 90페이지로 돌아가. 거기에 11세기가 있어. 왜 그랬나 몰라. 대충 짐작이 가긴 하는데 하여튼 뭐. 자, 90페이지 11세기 10세기에 태정광 경성목 7임금을 거치면서 나라의 기초를 확립해. 그 7임금을 거치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지방 세력자인 호족을 누르면서. 그 10세기 임금들의 목표가 그거야. 지방 세력자인 호족을 누리고 권력을 중앙으로 이런 거야. 정치 포인트는 항상 중앙 집권하야. 다시 설명하면 고려태조 왕건 호족을 내 편으로 호족 꼬시려고 노력했다. 이랬지. 그리고 2대 임금 해종은 왕규인환이라는 게 일어났고 그 과정에 놀라서 해종은 죽었어. 그래서 이복 동생인 왕자 효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진압하였다. 바르게 정종 이런다고. 그래서 호족 사병을 몰수했다. 빛나는 군대 광구이라는 걸 편성했다. 거란 대비군대로. 그러니까 그의 친동생 빛광자를 쓰는 광종. 독재로 유명한 사람이지. 광종은 유명한 노비 해방 정책을 썼다. 노비안건법. 그리고 한반도 최초로 과거제를 마련했다. 빛나는 업적이 있죠. 예? 그리고 경종. 경종은 전식거라는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그리고 이룰성자 성종. 즉 심의 18조로 유명한 임금. 그리고 경종의 아들인 목종. 얘는 애가 동성연애로 유명해. 얘는 정치를 누가 하냐? 지 엄마가 해. 천추태후라고 그래서. 황제는 왕은 왕의 엄마를 대비라고 그러는데 황제의 엄마는 태후라고 그래요. 예? 천추태후라는 여자야. 예? 천추태후라는 여자가 실제 정치를 해요. 예? 그러니까 목종이라는 놈은 동성연애 하다가 죽어요. 이게 10세기 7임금이요. 성종으로 대표되는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이걸 배경으로 11세기야. 11세기 발전기야. 고려사회가 발전하는 기간이야. 역시 7명이야. 역시. 자, 이러면서 11세기 현종. 이 현종이 누구냐? 아까 제가 경종이라는 사람이 자매가 왕비라고 그랬지? 자매가. 그 중에 첫 번째 여자한테 8개월 된 아들이 나왔다. 이랬어. 근데 8개월짜리가 임금을 못하니까 이 자매의 오빠를 왕을 시켰다. 그게 성종이다. 이랬어. 근데 성종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어요. 그래서 왕위가 요 첫째 딸 8개월 된 애 여기 목종으로 갔다. 이랬어. 근데 목종은 애가 동성연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신들은 누굴 좋아하느냐? 이건 불륜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남편인 경종이 죽고 난 뒤에 경종이 죽고 난 뒤에 둘째 딸 자매 중에 둘째 딸 왕비가 바람이 났어. 과부 시절에. 누가 그 바람이 났냐? 고려태조 왕건의 막내 아들하고 29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마지막 아들이 있어. 왕욱이라는 애인데 이 왕욱이라고 눈이 맞았어. 물론 왕욱도 혼인을 했는 상태야. 하여튼 과부하고 유부남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이가 나왔어. 그 아이가 현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애가 똑똑해 상당히.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대신들이 목종보다는 얘한테 관심이 많아. 얘한테. 목종은 애가 약간 멍청해. 예. 그래서 대신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천추태후 언니 현종 엄마의 언니인 천추태후가 얘를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의 도움을 받고 불쌍한 애 숨골에서 여하튼 한 서너 번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강조의 난이라는 과정에 목종이 죽고 천추태후도 죽고 난데 얘가 왕으로 추대가 돼. 이게 11세기 현종이라는 사람이야. 얘가 자 11세기 현종인데 현종은 현재 국내 정치, 대내 정치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지방제도 완성이야. 사도부 팔목하는 지방제도를 완성시키는 사람이야.
지방제도를 마련한다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외교사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거란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었어. 현종 때. 1차 침입은 성종 때 있었고, 유명한 서희, 강동육주, 이거. 이 거란 침입은 나중에 뒤에 따로 있어. 이게 11세기 현종이야. 현종. 대내적으로 지방제를 완성하고, 대외적으로 거란 1, 2차 침입을 맞이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종이래. 그래서 거란 침입 때 불교 힘으로 거란 쪽을 물리치자. 그래서 고려 최초로 대장경을 만들어. 그래서 처음 만든 대장경이 나와. 그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초조 이러는 거야. 일찍 이 뜻이야. 일찍 나온 대장경이지. 대구 부인사에다가 몽골 침입으로 홀라당 불타요. 이게 현재 남아있진 않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방제도 완성. 그리고 거란 2차, 3차 침입. 다시 거란족이 쳐들어오는 불상사를 없도록 하겠다 해서 도시 외곽에다 성곽을 쌓았다. 나성. 그리고 현종 때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등의 팔관이야. 연등의 팔관에. 연등이란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국 사찰에서 하는 거야. 최근에 작년 말, 2020년 말에 이 한반도의 불교 연등 행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연등 행사가 세계. 그래서 시사성이 약간 있어요. 이게 연등회가. 연등회는 전국 사찰에서 하는 거야. 팔관에는 토속신 국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야. 이건 전국 사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경 서경에서만 했어. 그것도 가을 겨울에 개경 서경에서만. 개경에서 2번, 서경에서 1번. 일종의 볼거리 제공이야. 우연 대잔치야. 백성한들한테 1년 내내 농사 지내고 고생했다 해서 볼거리 제공하는 게 팔관이에요. 예? 자, 이게 연등의 팔관의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사회사에 다시 나와.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 자, 이 11세기 포인트는 그 밑에 있는 거야. 거란 2차, 3차 침입의 결과 이건데 2차, 3차 침입 결과를 하기 전에 그 밑에 내가 만들어놓은 표가 있어. 먼저 성종이 그때 1차 침입. 유명한 서희라는 애가 대신들이 항복하려고 그러니까 야, 항복할 때 항복하더라도 가서 물어봐. 왜 왔나? 이러는 거야. 그럼 네가 가. 이런다고. 그래서 걔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들은 할지론이라고 해서 원산만 이남은 고려가 갖고 원산 이북은 이 거란족한테 주자. 그렇게 지들끼리 타협을 해.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이지 이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니 줄 때 주더라도 물어나 보고. 그래서 물어보러 가요. 너희 거란 왜 왔냐? 아니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안 놀아서 고려태조왕건이 북진정책 거란을 멀리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못마땅하다 이거야.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왜 우리하고 북진 우리 자꾸 찝쩍거리냐 이랬어. 그러니까 서희라는 애가 순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렸어. 뭐라 굴렸냐? 우리 거란족도 너희하고 친구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너희 동네 놀러 가려면 압록강 쪽에 여진족이라는 애들이 있어. 그 우범지대가 있어. 거기를 지나가면 무서워서 못 가. 삥뜯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치워줄게. 해서 거란족이 거기를 치워요.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하냐? 그거 원래 우리 땅인데. 그래, 가져. 그래. 이게 압록강 동쪽에 6개 조에는 강동육주획득이야. 그러니까 말빨 하나로 6개 군지역 땅을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말빨은 끝내주는 애지, 이게 서희라는 인물이야. 이게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 때의 얘기야. 그러니까 백성한테는 별 피해를 안 입었어. 왜? 북경선에서 타협하고 끝났으니까, 이게. 근데 2차, 3차 침입은 수도인 개경까지 쳐들어와요. 이게. 그중 2차 침입이야. 2차 침입에 거란족이 요라는 국가를 세워요. 그 요라는 국가를 세운 사람이 거란족의 중앙집권을 만든 성종이라는 사람이야. 거란 성종이야. 하여튼 동양에서 이르성자 쓰면 다 중앙집권이야. 전부 다 중앙집권을 이루었다야. 고려성종, 조선성종 있어. 연산군의 아버지가 조선성종이야. 고려성종, 조선성종 다 중앙집권을 이루었다야. 이런 뜻이 숨어있어. 그게 이르성자의 사연이야. 중국 명나라에도 성조라는 사람이 있어. 이르성자, 중앙집권하는 사람이야. 이게. 거란의 요라는 국가를 세운 거란 성종이라는 사람이 친히 40만 대군이 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개경인 수도가 함락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런데 이때 재수가 좋게 이 거란 성종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 2살인가 몇 살 때 죽어요. 그래서 편모, 엄마 슬하에서 살아. 근데 엄마가 아주 독재력이 강해요. 엄마가 아주 대단한 여자야. 천추태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이 엄마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으려고 한대. 그래서 집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돌격아포로 하다 말고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해요. 거란족이. 이게 거란 2차 침입의 사연이야. 이게. 그러고 난 10여 년 뒤에 다시 거란족이 쳐들어와. 이게 3차 침입이야. 이때는 준비를 했다가
유명한 서울시 봉천동, 서울대학교 가는 입구, 서울시 봉천동 출신의 강감 차이난 1m 50 정도밖에 안 되는 얼굴이 곰보패고 시커먼 못생긴 놈이 있어. 나이가 34살이 됐는데 장가도 못 가는 사나이겠죠. 얘가 워낙 못생겨가지고. 얘가 귀두제첩으로 유명한 이 전투를 벌여서 거란족을 격퇴하지. 이 거란족의 1, 2, 3차에 걸치는 침입이야. 자, 이걸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그냥 이렇게 외워. 거란 1차 침입은 1차, 2차, 3차인데 서희의 포인트가 뭐야? 강동육주지. 2차 침입은 개경이 함락돼요. 개경이 무너져. 그런데 퇴각하는 성종을 쫓아가서 고려 장군이 이 거란 성종을 죽이겠다고 쫓아갔다가 지가 죽어. 그게 양규라는 애야. 네? 그리고 3차 침입 때 유명한 강감 차이난 장군의 강동육조 중에 귀주 지역에 큰 싸움이 있었어. 예? 어떻게 외우느냐? 서양갱, 양갱. 그냥 이렇게 외워. 서양갱, 이렇게 외워. 그럼 서희, 1차 침입. 양규, 2차 침입. 갱, 즉, 강감찬. 강, 3차 침입. 이렇게. 서양갱. 이런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돼. 자, 이러한 그 표 위에. 자, 거란 침입. 대내적으로 거란하고 타협을 본 거야. 북쪽으로 공격하겠다는 북진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말로만. 그리고 군사적으로 도시를 보호하는 성을 망날라자로 써서 나성이라고 그래. 한양에도 한양 외곽에 성곽이 있어.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 어떻게 남아있냐? 서울 남대문 있지, 숭례문. 숭례문에 보면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단면이 약간 보여. 옆에 도로가 있고 이게 나성이에요. 이게 나성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일부를 복원했어. 관광상품으로 지금 복원 도중에 있는 건데 이게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 망라한다, 포함한다 해서 나성이라고 그래. 이게 산에 쌓은 건 산성, 산과 산을 연결하면 장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천리장성, 만리장성 이러잖아. 자, 이게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 외곽의 성곽을 쌓은 걸 나성이라고 그래. 이게 고려 개경 외곽에다가 나성을 쌓았어. 그리고 전방 쪽에다가 천리장성, 그 밑에 천리장성을 해놨어. 고구려도 천리장성이 있고 고려도 천리장성이 있어. 틀려. 방향도 다르고 의도도 달라. 자, 거길 보시면 먼저 거기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중국을 막기 위한 거지. 왜? 중국이 쳐들어오니까. 라고 중국을 막기 위한 거예요. 부사성에서 비사성이라는데 이건 당나라 침입 대비야. 당나라 침입 대비. 고려 천리장성은 만주 쪽에 있는 북쪽 오랑캐가 내려오는 걸 막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북쪽 방향으로 막혀 있는 거야. 이건 방향이 달라. 천리장성이. 이건 거란 여진 침입 대비야. 고구려는 당 침입 대비. 그리고 고려는 북쪽 만주 쪽에 있는 거란 여진족 침입 대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천리장성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이게. 자, 그게 천리장성의 사연이야.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야. 11세기. 6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11세기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 거란 침입의 결과야. 원래 거란은 중국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 본토인 송나라를 치려고 그랬어. 근데 송나라를 치려고 생각해 봤더니 송나라를 치면 송나라가 4대 임금 고려 광종하고 친송정책을 맺은 거 있다고. 고려 송나라 군사동맹을 맺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송나라가 어려우면 당연히 휴대폰으로 고려한테 도와달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고려가 거란족 뒤통수를 치고 송나라는 돌아서서 거란 앞통수를 치면 거란만 당한단 말이야. 이게 거란의 판단이야. 그러면 송나라는 국방력이 약해서 우리 거란족을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 송나라 친구인 고려부터 치자. 고려부터 친 다음에 송나라 치자. 이게 거란의 판단이야. 그런데 의외로 고려 군사력이 막강해. 고구려를 계승한 애들이라 그런지 고려 군사력이 막강해서 80년간 11세기 80년간 평화가 나와. 평화가 거란, 송, 고려가 이렇게 80년간 견제와 균형, 평화관계가 형성해.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거란 침입의 결과가 뭐냐? 고려, 송, 요가 팽팽하게 세력을 맞췄어. 세력 균형 유지라고 그래. 항상 세력 권력은
수평을 유지하는 거야. 집안에 있어서도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엄마 목소리가 커도 안 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세력, 권력은 국가가 됐든 집안이 됐든 이렇게 친구지간이 됐든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어. 수평이 유지 안 될 때는 수평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 그래서 막강해진 세력을 견제함으로 해서 세력이 균형을 추구해. 이걸 뭐라고 해? 견제와 균형. 그런 거야. 즉, 수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의 견제와 균형이란 세력 균형 유지제도의 가장 꽃이 뭐냐? 대간제도라는 거야. 대간제도가 뭐야? 세력을,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제도야. 그게 임금이 독재, 너무 막강해서 독재하면 안 되니까 해서 임금의 독재를 막으려고 그래. 왜? 권력을 수평을 유지하려고. 항상 이런 거야. 권력은 항상 수평이야. 수평을 항상 꿈꾸는 거야. 그래서 정치사는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인도가 됐든 서양이 됐든 항상 중앙집권에 관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중앙집권의 꽃이 뭐냐? 대간제도야. 견제와 균형. 그래. 봐. 정치사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다고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래. 근현대 때까지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현재 효율적이라는 게 중앙집권이라는 정치 시스템이야. 지금까지 전 세계가 쓰는. 그래서 항상 중앙집권에 관한 얘기야. 역시 이것도 고려 송유의 세력균형 유지. 이걸 견제와 균형의 추계라고 그랬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랬다. 견제와 균형. 오늘날도 그렇잖아. 견제와 균형 그런다고. 미국이 오만망자, 깡패노타잖아. 빅브라더, 제일 큰 형이라고.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미국한테 압력을 가한 거야. 그걸 잘 이용해서 유엔 사무총장 해먹은 게 반기문이라는 사람이야. 그걸 미국한테 열받는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에 가서 표를 달라고 그래갖고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단 말이야. 예. 그랬다가 2차 때는 그 임기가 5년이거든. 5년이 끝나고 난 뒤는 미국한테 착착 붙은 거지. 그래서 미국을 틈이 없고 한 번 더 해먹은 거야. 그래서 10년을 했지. 이렇게.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게 11세기 사이 꽃이었고요. 고려 송유의 세력균형 유지. 그런다고. 국제적 평화가 이 얘기야. 그래서 그 표 바로 위에 고려 송유의 세력균형 유지. 이게 11세기 사이의 핵심이야. 근데 이 11세기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거란 1, 3자 침입. 뭐라고? 서양갱. 이거 서희, 양규, 강감찬. 순서를 물으면 그것만 알면 풀 수 있어. 이렇게 10세기 중앙집권으로 가는 기초 성종이 마련했어. 11세기 현종 때 지방제도까지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11세기 중후반에 문종이라는 중앙집권을 완성시키는 전성기군주 나와. 대각사 의천이라는 스님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밑에 문종. 이 사람이 전성기군주야. 중앙집권을 완성하고 전성기를 구가해. 그러면서 사형수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니고 사형수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 재판한 다음에 3번을 걸쳐서 재판한 다음에 사형을 시키겠다는 거야. 이 사형수 3복제 혹은 3심제라고 그래요. 이 제도가 괜찮아서 나중에 조선의 왕들도 갖다 써. 이 제도를. 오늘날도 쓰고. 그리고 그 문종 때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면 되고. 중앙집권이 확립되었다. 그 나머지는 그냥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 어차피 나중에 뒤에 가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11세기는, 그래. 자, 11세기 흘러가는 얘기를 할게. 11세기 현종. 현종은 대내적으로 지방제도 완성. 그랬지? 대외적으로 거란 2차, 3차 침입. 이런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여긴 별 볼 일 없는 왕인데, 덕종, 정종, 요때 천리장성이 만들어져. 요때. 천리장성이. 그래서 현덕정 이러는 거야. 그리고 11세기 중후반에 문종. 요때 중앙집권이 완성이 돼. 그래서 곧바로 지방지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성기로 가는 거야. 고려 전성기가 11세기 중후반이야. 네. 그래서 그 뒤에 문종의 동생들이 이제 왕을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은 뭐라도 돼? 선, 헌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라도 돼? 그래서 11세기는 현덕, 정문, 순선, 헌 7명이잖아. 이렇게 10세기 7명 태정관, 경성목 15세기 현덕, 정문, 순선, 헌 이러면 되는 거야. 이걸 배경으로 12세기야. 자,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지. 12세기. 12세기는 흔들려. 이걸 분열기 이래. 12세기는 뭐 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거기 96페이지. 12세기까지 할게. 12세기는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야. 12세기
11세기 발전했으니까 12세기 흔들리기 시작해. 이걸 분열기라고 그래. 유명한 이자겸의 난이라고 묘청의 난이라고 무신정변이라고 아주 혼란해. 때가. 자, 그래서 여기는 숙, 예, 인, 의, 명, 여기는 신. 그렇다고. 요 두 임금은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숙종의 아들이 예종인데, 이 숙종이 누구냐? 대각사 의천의 형이면서 문종의 큰아들이야. 문종의 큰아들이 숙종이요. 자, 이 숙종. 숙종과 예종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숙종과 예종은 뭐 업적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걸 좀 틀린 성격의 제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자, 그 11세기 먼저 숙종이야. 숙종은 이 얘기야. 문종 때 문화시중 국무총리 권력에만 최충이라는 사람이 현직관리던 시절에 그냥 시험 삼아서 이 월급 갖고 먹고 사는 게 좀 풍족하지 못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한 과장급 공무원 하던 시절에 자기가 있는 재산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사설 학원을 하나 운영했어. 그랬더니 얘가 과거 감독관도 하고 태자 스승도 하고 그랬는지 얘가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걸 원래는 시중 최공도라고 불러. 이걸. 나중에 이 최충이가 죽고 난 뒤 국가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 문헌공이라는 시효를 보내. 이수신 장군이 죽고 난 뒤 17세기 후반에 이수신이 죽고 난 뒤에 한 100년 뒤에 숙종임금 때 이수신한테 충무공이라는 시효를 내려요. 그래서 충무공 이수신이 된 거야. 죽자마자가 아니고 그렇듯이 최충이도 죽고 난 뒤에 문헌공이라는 시효를 받았어. 그래서 이 학교 최충이가 운영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해서 문헌공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 그런데 얘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요 9개의 주요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머리를 썼어. 이렇게 13개 과목 다 할 필요 없다. 그런 거야. 제라는 기숙사야. 기숙사에서 9개의 주요 과목을 해서 구제학당이라는 걸 운영을 해. 예? 구제학당이래. 요즘 말로 하면 사설기숙입시학원. 뭐 이런 거야. 어? 기숙사가 있는 사설기숙입시학원. 단계별 수업을 하는 거야. 단계별 수업을. 이걸 보고 많은 귀족들이 그래? 저거 대박 상품이네. 그래서 많은 귀족놈들이 돈을 대갖고 돈벌이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개경 시내만 학교가 12개가 생겼지. 이걸 사학 12도.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발달했다. 이러는 거야. 이건 원래 뒤에 문화사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발달했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국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 뭐 청주고등학교 같은데. 세강고등학교가 발달했다. 그럼 청도고등학교가 죽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정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를 발전시켜야 돼. 이걸 관학진흥책이라고 그래. 정부가 만들어 운영하는 학교 발전책, 관학진흥책이래. 그래서 국립대학 국자감안에 책 찍어내는데 서적포를 두어요. 출판부를 두어. 현재 충북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대학교 출판부, 책 찍는 출판부가 있어. 각 대학이. 그래서 국자감 출판부를 서적포라고 그래. 책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서적포가 있다고 해서 공립학교가 발전하냐? 별로 발전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때 임금인 예종이 관학진흥책을 해. 그래서 얘는 아주 공격적으로 해. 사립학교가 제 기숙시설에 9개의 주요 과목을 가르치니까 우리 공립학교는 제 기숙시설에 7개의 주요 과목을 가르쳐야 되겠다. 실제 이런다고. 실제라는 전문 강좌 제도를 운영해. 이걸 왜 전문 강좌라고 그러냐? 이유가 있어. 1제부터 6제, 첫 번째 방부터 1반부터 6반까지는 유학교육을 하는 반이야. 7반은 강해제라고 하는데 무학, 장교, 양성교육을 하는 반이야. 그래서 문학과 무학을 가르쳤어. 예. 그런데 이건 다 뭐냐? 석사과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국자감은 학사과정이야. 학사를 마치면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석사제도를 하나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망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지, 얘가. 그래서 지식, 공부하고 싶은 귀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먹고 사는 노력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힘들게 떠들 필요 없어. 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자야.
평생 써도 돈을 다 못 써. 그러니까 인생이 따분해. 목적의식이 없잖아. 이미 부자인데. 뭘 노력을 하냐고. 그렇잖아. 맨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노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지쳐. 내가 하여튼 내 주변에 엄청나게 1000억대 넘는 놈이 있는데 장가도 안 간 놈이 있어. 여기 청주도 가끔 와. 람보기니 끌고. 제정신이 아닌 놈이 있어. 인생에 낙이 없대야. 낙이 없어 내가 봐도. 무슨 낙이 있겠어. 걔가 공무원 한다고 얼마나 벌겠냐고. 지 재산이 1200억이 넘는데. 그렇잖아. 근데 인생에 낙이 없어 여기가. 결혼도 못해. 무서워서. 왜? 돈 보고 여자가 옷개비. 몇 번 당했거든 인간이. 하여튼 내가 옆으로 셀 일이 아니고 그래. 전문 강좌 7제야. 예? 중에 석사과정이야. 그래놓고 이거보다 더 탁월한 제도를 운영한 게 현명한 양민을 키우는 창고에서 양현고 장학금제도예요. 장학금제도. 장학제도 아니라는데. 사립학교, 문헌공도로 대표된 채충이 학교. 채충이 학교는 40명 학생 중 1명만 장학금 줘요. 그런데 우리 공립학교, 국자감이라는 공립학교 오면 40명 학생 중에서 39명 장학금 줄게. 이소리야. 한 놈 빼고는 다 장학생이야. 한 놈은 왕따 당하든 말든 간에. 그럼 이게 대박 상품이지. 그렇지? 그래서 12세기 예종 때 관학이 진행이 돼. 공립학교가 발전을 해. 요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해야 되는데 예종을 주로 기억을 하십시오. 예종을. 그 예종의 관학진흥책 7제와 양행고 그런다고. 7제와 양행고. 자, 이게 예종이야. 그리고 또 있어. 그리고 자, 다시 거기 숙종으로 가봐. 관학진흥책 서적포. 그리고 은병. 은으로 병 모양을. 그러니까 은전이요. 고액화폐. 이건 나중에 경제사에서 다시 얘기할게. 그리고 이때 이 숙종의 막내 동생이 대각사 의천이라는 스님이야. 중국에서 18개월간 공부하고 들어왔어. 그 의천에서 불교 종파를 열어. 그걸 해동천태종이라고 그래. 줄여서 천태종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평양에 기자를 숭배하는 사당, 기자사당을 세워요. 평양에. 그리고 별무반 편성. 자, 대회. 외교사하고 관련해서 여진족이 찝쩔거릴 것 같으니까 이때 윤관 장군이 북쪽에 함경도에 여진족이 쳐들어왔대. 북경마을에. 그래서 4,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가. 윤관은 육지전투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사나이야. 그런데 가서 4,000명이 갔다가 270명만 살아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귀족들이 야, 얀마, 너 한 번도 안 졌다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깨졌어? 그랬더니 우리는 걸어갔는데 저기 왔는데 말 타고 왔어야? 이러는 거야. 걸어가는 놈하고 말 타고 오는 놈하고 말 타고 오는 놈이 이기지. 그래서 윤관 장군이 이때 충격을 받아갖고 안 되겠다. 우리도 여진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진 대비 특별군대를 편성하자. 해서 임금한테 건의해서 여진 대비군을 편성을 해. 말 가진 사람 집합 신기군, 걸어다니는 사람 집합 신보군, 그리고 스님들이 사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스님 경비단이 있었어. 스님 경비들은 무예를 할 줄 알았어. 그걸 승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항마군이라고 그래. 스님 경비단을 그걸 군대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야.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이걸 별무반 이렇게 불러. 17만 명인데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만들어. 여진 대비군대로. 그게 숙종 때야. 1104년. 그러고 난 3년 뒤에 그게 이제 예종 때야. 3년 뒤가. 예종 때 결국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진족을 내쫓고 동북면에 한반도 동쪽 중에 북쪽 함경도를 얘기하는 거야. 함경도에 여진족한테 6개 성을 빼서 그리고 그 다음에 1개를 또 빼서 그 다음에 2개를 또 빼서 도합 9개. 동북구성이라고. 동북면에 9개의 성을 뺀다고. 동북구성. 누구? 윤관 장군. 근데 1년 만에 여진족이 안 쳐들어온대. 돌려달래. 돌려줘요. 그게 동북구성이야. 자, 그 사진 그림. 척경입비도. 윤관 장군 때, 동북구성 때. 거기 봐봐. 오른쪽에 비석 세우는 장면이 있죠. 척경, 경계선을 개척한 걸 기념으로 입비, 비석 세웠다. 이 소리야. 자, 이 사진 그림은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 사진 그림만 눈으로 봐놔. 이 국사교과서에 있는 사진이야. 그래서 비석 세우는 장면, 저런 뭐라고? 윤관 장군 여진족. 이러면 돼. 윤관 장군 여진족. 여진족을 치고, 어차피 물어보면 여진족 물어보는 거야. 예.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내쫓고, 동북구성을 사하면서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한 비석을 세우는 장면이야. 이게 이 동북구성의 장면이야. 척경입비도 하는 거야. 그게 12세기 예종 때야. 예. 자, 요렇게. 그리고 이제 더 있어. 구분할게.
밑에 예종바, 아까 얘기한 지방감독관, 간무를 파견하였다. 예종. 그리고 칠제, 아까 설명했고, 경연은 그냥 넘어가고, 양형구 설명했고, 그리고 개경에 도교 사찰인 궁궐 안에다가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찰을 세웠다. 궁궐을 세운 게 아니다. 궁궐 안에다 했기 때문에 도교 사찰은 도관이라고 그래. 도관을 세웠다는 얘기야. 근데 그 도관의 이름이 복원궁이야. 궁궐 안에다 세웠기 때문에 복원궁 이러는 거야. 자, 첫째 12세기 포인트가 저거요. 숙종과 예종의 구분이요. 숙종의 관학진흥책 서접포, 예종의 관학진흥책 칠제와 양형건데 예종을 기억하면 돼. 숙종 몰라도. 그리고 이민족과 관련해서 숙종 때 변호원 편성, 예종 때 동북구성, 역시 동북구성. 요거 기억. 하여튼 예종 조항만 기억하면 돼. 구분법이 그래. 다음 별도 얘기야. 별도 얘기. 세 번째 숙종. 숙종은 아까 평양에 뭘 세웠다고? 기자사당을 세웠대. 평양에다가 개경 위에 평양에다가 기자사당. 그럼 예종은 밑에 예종 봐봐. 예종은 뭐 궁궐 안에다가 뭘 세웠다고? 복원궁, 도교 사찰을 세웠어. 복원궁. 그 누구라고? 예종. 예종.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아까 얘기한. 아까 지방제도에서 얘기한 뭐? 간무파견. 그렇지? 그러니까 예종 조항을 잘 알면 돼. 예종 조항을. 12세기 숙종 예종을 구분하는 걸 물어보면 예종만 기억해. 예종만. 그러면 돼. 젊은 임금이야 이게. 젊어서 21살의 임금은 아니에요. 자기 친구 하나님이라는 이 자기 똑똑한 참모의 도움을 받아갖고 저는 훌륭한 정치를 했어. 예종이라는 애가. 그런데 젊은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갑자기. 그래서 그 아들 인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근데 인종의 장인이 유명한 이자겸이야. 그게 인종. 근데 이자겸은 둘째치고 역시 관학진흥책. 이게 뒤에 문화사에는 다 써있어 이게. 그러니까 예종 때 관학이 완성이 됐어. 잘 발달했어. 그랬더니 인종 때는 어떻게 했냐? 이 관학을 구분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본으로 해서 6개 학부로 나눴어. 국자과목. 이걸 경사육학이라고 그래. 경사육학 정비 이러는 거야. 뒤에 문화사에 가면 나와. 이게 인종 때야. 그리고 인종 때는 유명한 왕의 장인 이자겸이가 난을 일으켜. 이자겸의 난. 그리고 10년 뒤에 묘청이가 난을 일으켜. 묘청이 난. 이자겸 묘청이 난을 일으킬 때야. 인종이. 그게 12세기 인종이야. 그 밑에 이자겸의 난. 18자 외양. 18자랑 글자를 합치면 2야. 이씨가 왕이 된다더라. 뭐 이 얘기야. 그래서 이자겸이 왕의 장인이야. 사위인 인종임금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를 해. 그래서 난을 일으켜요. 1월 달에 난을 일으켰어. 1120년 1월 달에. 근데 3월 달에 금나라, 여진족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군신관계, 우리를 임금의 나라로 받들어라. 그럼 이자겸이 고민이야. 싫어. 그럼 쳐들어올 거 아니야. 지금 지가 난을 일으켰어. 임금한테 대드는. 그런데 이 금나라가 쳐들어오면 지금 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나라가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예,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김부식이랑 똑똑한 부하를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금나라 그냥 타협하자. 해서 금한테 대국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걸 금국사대라고 그래. 금국사대. 금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이러는 거야. 그렇게 아부를 떨어. 왜? 지가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혼란 과정에 젊은 인종임금이, 즉 이자겸의 사위 인종임금이 고려의 최고로 힘센 사나이가 있어. 한국사 무신의 군인의 최고 꽃이야. 이게 척춘경이라고 무식한데 아주 똑똑한 군이 있어. 상당히 똑똑해. 근데 좀 군사 쪽으로는 똑똑한데 다른 쪽으로는 좀 무식해. 전쟁만 똑똑해. 나머지는 완전히 무식하고 좀 그런 애야. 예? 그래서 이게 윤관이 키운 애야. 윤관을 죽을 걸 아까 4,000명 때까지 270명 살아왔다고 그랬잖아. 그때 살려준 애야. 애가. 그때는 병사였었어. 그래서 얘를 키운다고. 이게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게 고려 최고 무신. 아마 한국사 최고일 거예요. 이수신 빼고 해군이 이수신 빼고 육군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야. 척준경이가. 그 척준경이라는 인물인데 척준경을 인종이 사살 꽂아. 왜? 똑똑하지 못한 거 알으니까. 그래서 척준경이한테 저 이자겸 잡아오라고 한다고. 왜 척준경이가 이자겸을 잡아와요? 힘으로. 왜? 군인 중에 척준경한테 대들 놈이 없으니까. 혼자 가서 잡아와. 혼자 가서. 그 이자겸 군대 다 물리치고. 그 혼자 가서 쭉 끌고 와요. 그 인종왕 앞에서 갖다 바쳐요. 그래서 자기 장인이잖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전라남도로 유배를 보냈어. 그런데 왕권이 약해갖고 귀족들이 이자겸, 반란 일으킨 이자겸 편을 드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반란 일으켰으면 죽여야지. 그걸 왜 풀어주냐고.
그만큼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풀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봐서 사과 편지를 쓰면, 잘못했다고 사과 편지를 쓰면 풀어줄게 하고 젊은 왕이 조건을 달았어. 그래서 이자겸을 사신이 따라가서, 야, 너희 사위인 인종임금이 그러는데 사과 편지 한 장 쓰래. 그럼 풀어준대. 야, 이 자식아, 나는 더럽고 치사하고 비굴하게 그렇게는 안 살겠다. 그러면서 사과 편지 쓰는 걸 거부해요. 이러면서 이 지방 특산물에, 이 유배지 특산물에 종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말린 생선이야. 이게 맛있다. 버먹으면. 이거 하나 먹으라고 그래요. 이거 독약 안 탔다. 갖다 줘라. 이런 거야. 그래서 사신이 임금한테 그 얘기를 했어. 더럽고 치사하고 비굴하게 난 산답니다. 이거 하나 드시래요. 이래. 이 물고기를 종어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이걸 일본 애들이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길을 돕는다. 족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지방이 워낙 유명한 동네라. 이 백제 불교 들어온 데야,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전남도 영광에 불법이 들어와서 성하게 된 포구다에서 법성포라는 데야. 이게 뭐겠어? 비굴하게 난 산다. 뭐야? 불비야. 이게 영광불비야. 유명. 이게 이자겸하고 관계가 있어. 이게 불비란 어원하고. 이게 이자겸은 아니야. 이게. 근데 고려 정권이 썩어서 이 이자겸이란이 일어났으면, 아,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안 해요. 그래서 10년 뒤에 묘청이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묘청이난이야. 뭐 내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밑에 보시면 거기 묘청이난이래. 개혁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야. 하려고는 했어. 일부 젊은 관리들이. 그런데 문벌을 기조한데 막혀서 실패를 했어요. 그게 유신주교라는 개혁 시도야. 유신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단어야. 박정희의 10월 유신, 일본의 메이 유신 이러잖아. 유신이라는 게 개혁이 뜻이야. 한자로. 그런 시도는 있었는데 실패를 했어. 예? 문벌 기죽의 반발로. 그래서 묘청이난이 일어난 거야. 묘청이난이. 묘청이는 뭐 서경파, 평양파, 김부식이는 개경파, 개경파와 평양파가 싸운 거야. 묘청이난을 물어보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 내가 보기에. 자, 그 하단에 그래서 표를 만들어놨어. 서경파 묘청 하는데 보시면 두 번째 줄 자주적 전통서상에다 동그라미. 묘청은 자주적 전통서상이야. 자주야, 자주. 그리고 서경파 제일 끝에 고구려 계승의식. 그게 포인트야. 어차피 답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뭐야? 경주김씨 신라 계승의식이야. 그리고 얘는 유교적 사상. 이렇고. 그러니까 묘청만 기억하면 돼. 자주적 전통서상을 지녔고 뭐 고구려 계승의식을 지녔다. 어차피 답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12세기. 나머지는 뭐 별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고려 정치사 웬만한 건 다 했어, 이제. 고려 정치사 웬만한 건 다 끝냈어요. 예. 잠깐 쉬었다가 고려 정치사 나머지 학기.